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32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김이고 본명은 김대현이에요. 하지만 한국 이름으로 불린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후회 때문입니다. 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할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데 저를 보며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I love you grandma in DMA. 이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들으신 제 말이 한국어가 아닌 영어였다는 게 지금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실 어릴 때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살았거든요. 매일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들을 익혔죠. 할매, 밥 먹어, 사랑해. 이런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그때는 할머니와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대연아, 할매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대연이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영어만 사용했고 친구들과 놀 때도 영어였죠. 하루 8시간을 영어 환경에서 보내고 집에 오면 한국어가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한국어를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셔서 한국어로 인사를 하셨는데 친구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 거예요. 데이비드, 내 할머니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의 말을 번역해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어색했고 뭔가 우리 가족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서도 영어를 더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시면 그랜드마, can you speak English please? 이렇게 대답하곤 했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점점 제게 맞춰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영어는 매우 제한적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저의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신 후 미국으로 오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이민을 오셨어요. 두 분 다 영어를 잘 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를 원하셨어요. 대연이가 미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영어가 더 중요하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국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셨고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성공하신 후에 모셔온 거였어요. 할머니에게는 저와의 대화가 유일한 소통 창구였는데 그것마저 점점 막혀가고 있었던 거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한국어를 거의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거든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충은 알겠지만 제가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저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보시곤 했죠. 대연아, 학교는 어땠니? 오늘 뭐 먹고 싶어? 할매랑 같이 한국 드라마 볼래?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때로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손자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역력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외면했어요. 한국어를 다시 배우는 것보다는 영어로 된 미국 문화에 더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정말 심했어요. 저는 완전히 미국 아이가 되어 있었고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친구들이 김치 냄새가 난다고 놀릴 때도 있었고 집에서 한국 음식 먹는 것도 싫어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김치찌개보다 피자나 햄버거를 더 좋아했죠.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많이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미국에서의 성공이 더 중요했거든요.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어요. 집을 떠나 있으니까 할머니를 볼 기회가 더 줄어들었죠.
방학 때 집에 와도 할머니와는 여전히 어색한 관계였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저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회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다른 한국계 친구들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고요. 너는 한국어 못해? 진짜 한국인 맞아?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국어도 할 줄 모르는데 과연 제가 한국인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보려고 시도했어요. 대학교에 한국어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수강 신청을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완전히 처음 배우는 외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였거든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미국인 학생들은 저보다 발음이 더 정확했어요. 그들은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반면 저는 어릴 때 들었던 기억에 의존해서 대충 아는 단어들이 있을 뿐이었어요. 한글을 읽는 것도 어려웠고 문법은 전혀 몰랐죠. 한 학기를 들었지만 크게 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동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한국인이니까 해야지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LA의 한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회사 생활이 바빠지면서 한국어는 다시 뒷전으로 밀려났죠. 가끔 집에 가서 할머니를 뵐 때도 여전히 소통은 제한적이었어요. 할머니는 점점 나이가 드셔서 말씀도 줄어드시고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연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다.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때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주말에 문병 갈게요.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병명은 폐암이었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는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저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문병을 갔을 때 할머니는 많이 수척해져 계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고 눈을 뜨시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저를 보시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어를 못했어요. 그랜드마, how are you FELINgram? 이런 영어로만 대화를 시도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기만 하셨어요. 아마 제 말을 이해하셨겠지만 대답을 하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대연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어릴 때 대연이와 한국어로 대화했던 것들을 자꾸 말씀하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에게 저와의 추억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국어를 좀 배워볼게요.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한국어를 배워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봤어요. 온라인에서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고 한국어 회화책도 사서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을 익혔죠. 몇 주 후에 다시 병원에 갔을 때 할머니께 한국어로 인사를 드려봤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발음이 어색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대연이 한국말 하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병문안을 갈 때마다 새로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써보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할머니를 사랑해요. 이런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의식이 있으신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어요. 그해 12월의 어느 추운 밤이었어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거였죠.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죠. 새벽 3시쯤 할머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눈을 뜨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저를 발견하고 손을 뻗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저는 귀를 할머니 입가에 가까이 대고 들으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대연아. 그리고 이어서 뭔가 더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였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말씀이었을 텐데 저는 그저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물어봤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저는 제가 아는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할머니는 그날 새벽 5시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저를 사랑해 주신 할머니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도 너무 후회됩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울었어요.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후회되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때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 부탁해서 일부를 번역해달라고 했어요. 그 일기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적혀 있었어요. 대연이가 오늘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자랑스럽다. 대연이가 요즘 한국말을 안 한다. 속상하지만 미국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대연이가 대학교에 합격했다.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대연이가 한국말로 인사를 했다. 너무 기뻤다. 우리 대연이가 한국말을 다시 배우려고 하는구나. 할머니는 너무 행복하다. 대연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고 저는 펑펑 울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짧은 시간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더 큰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진작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을까? 왜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요. 할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개인 과외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 읽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자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었고 2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어로 간단한 글도 쓸 수 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생전에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셨던 고향 마을에 가봤어요. 할머니의 어린 시절 집터도 찾아가고 할머니가 다니셨던 교회도 가봤어요. 그곳에서 할머니의 친구분들을 만났는데 저를 보시고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내 할머니가 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미국에서 손자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맘날 이야기했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몰라줬다는 것이요. 그때 할머니 친구분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내 할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알고 있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니요.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우리 대연이가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 정말 기특해. 내가 죽기 전에 대연이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랑한다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 사랑한다, 자랑스럽다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국을 잊지 말아라라는 당부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매주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 주셨던 김치찌개를 저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맛은 할머니만 못하지만 그 향을 맡으면 할머니가 생각나요. 올해는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도 연락을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교사가 되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전쟁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일찍 결혼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 교육에 더 열심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도 할머니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한국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왜 저와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 하셨는지 말이에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였던 거죠. 요즘 저는 미래의 제 아이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후회를 제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 할머니가 나오세요. 꿈속에서는 제가 유창한 한국어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할머니는 꿈속에서 항상 환하게 웃고 계시고 제가 한국어로 하는 말들을 다 이해해 주세요. 할머니, 그동안 못해드린 말이 많아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꿈속에서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세요. 대연아, 할머니도 너를 사랑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알아가려는 내 마음이 고맙다.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해요. 할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의 제 노력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국어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에 늦은 때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죠. 데이비드 씨의 할머니도 지금의 노력을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할머니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한국인의 정체성이 깨어나는 느낌이거든요. 회사에서도 한국계 동료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로 시작해서 이제는 업무 이야기도 간단하게 한국어로 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친구들, 저처럼 한국계 미국인인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스터디 모임도 만들었어요. 우리는 매주 만나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 모임에서 만난 한 친구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할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후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늦게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이런 후회를 물려주지 말자. 그 친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올해 추석에는 처음으로 한국 전통 차례를 지내봤어요.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를 위한 상을 차렸고 제가 직접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손자 대연이에요. 이제 한국어를 배워서 할머니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못해드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할머니를 기억하며 살겠어요. 그날 밤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차려드린 차례상을 보시며 무척 기뻐하셨어요. 우리 대연이가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었구나. 할머니의 그 말씀이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세대의 삶을 이해하게 되니까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요즘에는 한국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보고 한국의 근현대사 책도 읽어요. 할머니가 어떤 시대를 살아오셨는지 이해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해주고 싶어 하셨던 마음도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할머니의 일기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번역본으로만 읽었던 내용들을 한글로 직접 읽으니까 할머니의 마음이 더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할머니의 글씨체도 이제는 익숙해졌고 할머니가 자주 쓰시던 표현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대연이가 오늘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했다. 발음이 어색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기뻤다. 우리 대연이가 드디어 한국말에 관심을 보이는구나. 이런 글을 읽으면서 할머니가 제 작은 변화에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써놓으신 편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읽을 수 없었지만 한국어를 배운 지금은 읽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연아, 할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언젠가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믿는다. 할머니는 내가 미국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다. 너는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자다. 언제나 사랑한다. 이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동시에 할머니의 소원을 이제라도 이루고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자산이고요. 회사에서도 한국 관련 프로젝트가 있을 때 저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직원이 필요할 때 말이에요. 이런 기회들을 통해 제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저처럼 한국어를 잃어버린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한국어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던 후에, 그리고 지금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끼는 기쁨에 대해서요. 그 아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할머니랑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 순간 저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도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내년에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어학연수를 받을 계획이에요.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거든요. 할머니의 고향 마을도 다시 방문해서 할머니의 흔적을 더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에 대한 책을 써보고 싶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써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의 삶과 사랑, 그리고 제가 한국어를 되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 한국어 뉴스를 보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요. 할머니와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을 상상하면서요. 할머니, 저 이제 한국어 할 줄 알아요. 할머니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이제 들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한국에서의 추억들, 아버지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만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제가 한국어로 하는 이 말들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언어를 배우는 것에 늦은 때는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꼭 그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언어가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 자체가 소중한 거니까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한국계 미국인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국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거든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언어 속에는 그 민족의 정서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의 높임법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정이라는 단어에는 한국인만의 따뜻한 감성이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아갈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돼요. 할머니가 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는 한국어로 일기를 써요. 할머니께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요. 할머니, 오늘은 한국어 수업에서 높임법을 배웠어요. 할머니께 존댓말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할머니,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었어요. 할머니 맛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이런 식으로 매일 할머니께 안부를 전해요. 할머니가 답장을 해주실 수는 없지만 제 마음은 할머니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때예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한다는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 같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서 뿌듯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머니, 손자 대연이가 이제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늦었지만 할머니의 소원을 이루고 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이제 알 것 같아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한국을 잊지 마라. 할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할머니도 저를 사랑하신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할머니가 물려주고 싶었던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겠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어는 사라지면 되찾기 어렵지만 노력하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할머니,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할머니의 손자로서 자랑스럽게 살겠어요.